자,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는 내일 있을 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은. 치킨업계 1위 교촌치킨 운영하는 교촌 F&B가 내일 상장합니다.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중 최초로 그것도 코스피에 직상장하고 청약 경쟁률도 보니까 빅히트를 넘어서서 1300대 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창업 트렌드 시간에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입니다. 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모가 수준이 물론 10만 원대하고 만 원대로 네. 수준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청약 경쟁률로만 따지면 빅히트를 넘어섰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치킨 사랑을 잘 보여줬다. 이런 지적도 하던데. 네. 약간 과열 우려도 있고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인데 예. 조금 걱정이 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있어서요. 걱정 쪽을 오늘 말씀드리려는 게 예. 일단 먼저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프랜차이즈 중에서 최초로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건데 사실 편의점을 운영하는 BJ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 그 코스피에 직상장한 사례가 있어서 예. 프랜차이즈 중에 최초는 아니고 외식 프랜차이즈 중에 최초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외식업이니까 예.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프랜차이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많죠. 브랜드가 한 6천 개 되고요. 가맹점 한 30만 개 됩니다. 이 프랜차이즈 종주국인 미국이 가맹점이 54만 개 정도거든요. 예. 일본은 30만 개 정도로 우리보다 인구로 비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은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런 나라들은 프랜차이즈 한 70% 이상이 상장이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10개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직상장을 했고 그래서 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선진화되는 그 첫 걸음에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프랜차이즈 가운데 직상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그럼 그 전에 상장된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우회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인가요? 기존에 상장해 있던 스펙하고 합병을 하는 식으로 우회 상장을 그렇군요. 했었죠. 왜 이렇게 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우리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상장된 기업이 없었을까요? 네, 제가 상장한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님들한테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게 참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상장 과정이. 왜냐하면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성장성이랑 영속성에서 좀 검증이 필요하다. 증권거래소에서 까다롭게 잣대를 들이댔다고 하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평균 사업 영속 기간이 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코스피 상장사의 평균 영속 기간은 4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상장시켜도 오래 못 가서 또 이제 망하고 이렇게 상장 폐지되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까다롭게 했고 또 어떻게 통과를 해도 그 공모 가격이 기대보다 훨씬 낮게 책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들이 좀 너무 기대에 못 미치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교촌치킨도 내부적으로는 공모가를 이번에 한 2만 원 안팎까지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예. 최종적으로는 12,300원에 정해졌으니까 그렇죠.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건 이제 널리 알려진 속설이 됐는데 네. 이제 북한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 증시가 저평가된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프랜차이즈 디스카운트 같은 것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량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교촌치킨마저도 공모가가 기대 이하로 형성이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가 자초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 기업 지배 구조가 너무 오너 한 사람한테 좀 쏠려 있어서 이게 좀 기업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요. 예. 교촌치킨만 해도 그 창업주인 권원강 전 회장의 지분율이 상장 전에 무려 94%나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구주 매출로 그 상장을 하면서 좀 내놨는데도 지금 73%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회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고질적 문제인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겁니다. 그 2018년인가요? 그 권 회장 6천인지 5천인지 네. 그 임원이 6천 임원이었죠. 6천입니까? 네. 예, 그 갑질해가지고 이때도 상장 계획이 좀 미뤄진 적 있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심심찮게 이렇게 벌어지면 또 주가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예. 프랜차이즈는 소비재라서 이미지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너 지분이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의견권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 교촌도 상장 후에 이런 지배 구조를 좀 개선해야 되는 게 숙제일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성장성인데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들이 상장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 주가가 상장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야지 투자자들이 피해를 안 볼 텐데 그러려면 실적이 꾸준히 증가를 해야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내수 시장 위주로 영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맹점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면 금방 이제 성장 한계에 다다릅니다. 거의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치킨도 올해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좀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좀 수혜를 본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좀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제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또 계속될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얘기가 지금 증시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네네. 이 화이자에서 시작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상황을 좀 보면 대한항공 같은 여행주는 이제 바닥을 쳤다 그래서 상당히 치솟고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비대면 서비스는 그간에 누렸던 혜택을 반납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급락하는데 네. 치킨은 어떻게 될까요? 치킨도 지금 교촌 치킨 같은 경우 매장이 한 1000개에서 1100개 정도 사이인데 예. 이게 2003년 이후로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15년 넘게 계속 그 매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어느 정도 포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소진세 회장이 상장 앞두고 그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예.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니까 예. 가맹점을 우리가 그럼 2025년까지 1,500개로 늘리겠다. 더 늘리겠다. 예, 그리고 대형 매장 비중을 90%까지 늘리겠다 해서 점포당 매출을 높이겠다 이렇게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 매장이 늘어나고 점포가 커지는 거는 기존 점주한테는 뭐 포화도가 높아지고 그렇죠. 또 이제 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촌도 사실 그동안 매장을 많이 안 늘렸던 이유가 BBQ, BHC는 1,500개가 넘지만 교촌은 1위인데도 1,000개 정도밖에 불과했던 게 예. 권원강 회장이 그동안 기존 점주들의 영업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프랜차이즈가 성장하겠다 그러면서 막 대형 매장 늘리고 점포 수를 급히 늘리다 네. 보면 기존 가맹점주의 이익이 침해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 이디야도 그래서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한때 예. 그 당시 상장 업무를 주관했던 증권사 측에서 그 이디야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상장을 해가지고 공모가를 잘 받으려면 지금부터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라. 그러려면은 결국 점주들한테 지원하는 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네. 좀 이디야도 점주들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상장 작업이 중단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할 때 국내 매장을 늘리는 거는 기존 점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예. 바람직한 거는 해외로 진출을 하거나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예, 아니면은 신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도 CU가 이란에 진출했다가 철수를 했고요. 예. BBQ도 해외 진출한다고 했지만 뭐 1,000억 넘게 투자를 했는데도 아직 뭐 매장이 많지 않고 예. 결국은 자금만 소진해서 결국 중간에 BHC까지 매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있던 자산도 팔아치우게 된 겁니다. 네. 교촌도 그 치킨 외에 김밥 같은 제2브랜드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거든요. 요즘 뭐 삼계탕, 닭가슴살, 햄버거 이런 간편식이나 사이드 메뉴 내놓는다고 하지만 아직 히트 상품은 없으니까 좀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장이라는 게 결국 외부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떤 성장 전략을 펼칠 수 있느냐가 핵심일 텐데 네.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신중할 필요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애널리스트는 아니니까 뭐 예. 주가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하게 그렇지만 예. 또 뭐 요즘 수급이 좋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 장기적으로 프랜차이즈가 건전하게 성장을 하려면 국내 매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해외 진출이나 신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자금이 마련이 되니까 그렇죠. 이 자금을 어디에 재투자를 하는가를 봐야 되는데 예. 조금 아쉬운 게 이제 교촌은 이번에 판교에 본사 사옥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카카오가 지금 매출이 3조가 넘는데 아직도 자기 사옥이 없거든요. 계속 재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옥 짓을 돈으로. 근데 교촌은 뭐 연매출 3천억대 수준인데 벌써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니까 좀 신사업이나 해외 진출 쪽으로 더 투자를 하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결국 이제 내수 시장만 가지고는 성장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네. 신사업이나
해외 진출에 결국 성공해야 지속적인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증권거래소에서도 예.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하나둘 상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예, 준비들 되는데요. 많이 하더군요. 예, 지금 더본코리아도 얘기가 나오고 예. 그러면서 프랜차이즈에 특화된 좀 그 기업 공시 의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예. 들면 지금 편의점 BJF 리테일이랑 GS 리테일이 상장이 돼 있지만 점포수를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제일 핵심 지표 중에 중요한 하나가 건데. 매장 수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기업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도 공시 의무 조항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교촌이나 더본코리아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장하면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업종별로 공시 의무뿐만 아니라 이제 증시에서 보는 더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조항들을 만들어 놔야죠. 기술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종의 특혜처럼 적자인데도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네. 다른 우려가 있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규제 조항들을 좀 넣어야 그게 이제 되겠죠. 점주들이나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럼요. 예, 최대한 많은 정보가 공개될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노승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